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는데 강연이 아니고 장로님이 설교라고 해서 내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쓴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역사와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 문명 역사를 보면은 약 인류 문명이 시작되고 약 1만 년이라고 합니다. 만 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인류 문명의 과거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전부 시행착오의 연속이에요. 시행착오의 연속.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그 시행착오 역사 속에서 역사와 민족의 운명을 가름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은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골치가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의미에서 모였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멘. 내가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 나서 집에 화재가 났어. 어디다가 전화를 걸어야 돼요? 화재 났으면. 네? 몇 번 거냐고? 119? 범죄 신고를 몇 번 걸어야 돼요? 112?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때는 어디다 전화 걸어야 돼? 전화 번호가 어디야? 몇 번이야? 전화 번호 모르잖아.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황하네.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가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333 걸어! 전화번호 333. 예레미야 33장 3절이야.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도저히 앞길이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가 남아있어. 무릎 꿇고 애통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아멘. 내가 다시 읽겠어요.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잘 들어요?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대한민국에 처해있는 일의 어려움을 타개할 길이 생각이 나지 않고 대안도 없고 답답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얼마나 멋있는 성경 구절입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아멘. 답답할 때 우리가.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는가.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강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강연할 때마다 당신들은 서울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나는 와싱턴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각도가 틀립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보는 눈이.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자랑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똑같은 생각 해야 돼요. 자랑할 것.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안 그래요? 틀려요.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에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이 국민이 왜 이런 어려움을 처하고 있느냐.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랑할 게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약소 국가가 세계 인류의 선진 국가로 지금 돈tum하고 있고 이렇게 잘 살고 자유를 누리고 풍요한 경제를 누리고 있는데 이 덕분이 누구냐? 우리 같은 나라가 미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가 우리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맞아 틀려? 아멘. 맞죠? 네. 오늘 제목이 바로 그 한미동맹의 강화였는데 내가 말하고 합치가 돼야 돼.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자랑스럽고 우리와 미국이 동맹국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정말로 수치스럽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개떡같이 해가지고 이 나라를 망해가고 있어. 이 나라 많이 망. 맞습니다. 다 망했어요. 예. 언론이 다 장악돼 있죠. 좌파에게. 사법부가 다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 행정부, 언론, 교육, 연예계, 종교,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완전히 좌에게 오염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갔는데 좌파들의 손대지 못한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장로님, 뭐라고 생각해요? 좌파들이 손을 못 대고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탱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두 번째는 주한미군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 사탄의 세력 좌파들이 손대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손을 못 댑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아멘. 그런데 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잘못하고 가고 있어요. 한미동맹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요. 좋은 건 아는데 왜 좋은 건 모르는 거예요. 한미동맹은 한국 사람은 한국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한미동맹은 우리나라를 미국이 지켜주는 동맹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미국이 꼭 지켜줘야 돼. 이 정도 수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개념과 가치는 전혀 딴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 것을 아는 열쇠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 보자. 한미동맹을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어느 국가도 미국에 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전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지구상에 세 나라가 있는데 중국, 과거는 소련, 지금 러시아지만 과거의 소련, 동쪽에는 일본, 전부 미국이 도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도전한 나라를 미국 사람들은 표현할 때 에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adversary라고 해요. adversary. 지금은 당장 촛불이 되고 쏘지는 않지만은 언젠가는 조건이 형성되면 언제든지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포텐셜 애드버사리가 중국, 러시아, 일본인데 이 무시무시한 강력한 강국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5천년인데 계속 시달림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강국들에게. 맞아요, 틀려? 맞죠? 네. 시달림을 살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는 한미동맹의 가치는 틀려요.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세계의 애드버서리, 중국, 러시아, 일본 한복판에 미국의 강력한 교두부가 들어가 있어. 아멘. 한미동맹의 가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죽으나 사나 한미동맹을 견디하는데 그냥 견디하는 정도가 미국의 생명을 거는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유지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내가 1985년부터 95년까지 여기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습니다. 정무관으로 근무했는데 내가 미국에 돌아갔으니 95년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한국에는 잘 보도가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주한미군 정문에 헌병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반미주의 청년 한 살이 빨갱이죠. 청년이 돌을 던져서 헌병이 얼굴에 피로 낭자하는 이 사건이 났어요. 한국에는 보도가 안 됐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보도가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텔레비 방송으로 전국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국민들이 치를 떨었습니다. 나도 치를 떨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사변 때 미국 사람들의 청년이 사망, 부상, 포로, 실종 다 합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미국 젊은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배신함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미국 국민이 치를 떨만 하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미국 정부에서 성명 발표합니다. 나는 그 발표를 듣고 울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번 사건을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남한에 침투한 빨갱이와 그 조직의 소행이지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이 반미 생행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발표를 정부가 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은퇴한 이후에 서울에 있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김기종이라는 젊은 사람이 셰퍼드 미국 대사 얼굴에 칼질하는 거 사건 나세요? 수정문화회관에서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그때 TV조선 채널 19번 TV조선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코리안 호텔 TV 거기에서 텔레비 방송이 나갑니다. 장성민이라는 사람이 앵커인데 유도하기를 큰일 났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미국 대사 얼굴에 칼질을 합니까? 한국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미동맹 깨질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해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유도는 내가 딱 막았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한국에서 이름 있고 유명한 앵커로 이름이 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을 그런 식으로 유도합니까? 국민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실망할 겁니까? 미국이 철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내가 지적했어요.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장성민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것은 남한에 있는 빨갱이 소행이지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 소행이 아니야. 오히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는 미국 정부나 미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해야 할 때는 격상이 되는 것이지 한국에 증오하고 한국을 미워하는 상황을 벌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방송에 그러니까 전국에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박수 전화를 해요. 힘을 얻었다. 한미 동맹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뭐 듣기 좋게 위해서 꾸미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팩트를 제시합니다. 팩트를. 2000년 1월 8일 날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결의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것이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억하세요. 2000년 1월 8일 미국 상원의 결의문 한미동맹의 중요성. 첫째, 우리 한미동맹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건국된 대한민국과의 동맹이다.
멋있습니다. 상해 임시적부로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승만 박사에 의한 48년 8월 15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은 얼마나 멍청한 국민이냐. 지금까지 건국한 7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건국된 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일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45년 8월 15일 해방정권 지키고 광복절 지킵니다. 우리나라 48년 8월 15일 건국을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들이나 학자나 대학교에서 멀쩡 썩어 빠진 인간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는데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회개한대 회개. 그런데 그 결의문에 두 번째가 있어.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4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조에서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재인은 비켜라 이거야. 문재인은 널 비켜. 우리 동맹국이 아니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중요한 네 가지 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파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원에서 결의한 그 결의문의 중요성은 간접적으로 문재인 너희 새끼 비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반미 운동을 하더라도 미국 눈 하나 깜짝 않습니다. 세 번째,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태평양 사령부가 없어지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바뀌었어요. 아시죠? 네. 장로님. 네.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뀌었어요. 그게 뭔 거니? 지금까지는 그 미국의 그 전략이 국제적인 전략이 자꾸 진화합니다. 인도 태평양이 감싸고 있는 나라는 전부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결의한 내용이 인도 태평양이 감싸고 있는 아시아의 모든 국가의 지역 안보와 경제 번영을 위해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 미국의 바이탈 파트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탈이라는 말은 VITAL 바이탈 목숨을 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얼마나 소중한 한미동맹이에요. 바이탈 파트너.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할 때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아라비아도 아니고 한국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거의. 멋있죠? 네. 멋집니다. 네 번째, 미국에 사는 한국사인 250만이에요. 근데 그 영주권자는 끼워지지 않을 것 같아. 뭐라고 했냐면 결의문 내용입니다. 2 million Korean American. 2 million Korean American이 미국에서 미국과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일하는 지대한 기여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민족이 미국에 사는 그 민족이 소수 민족이 49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49개 민족. 미국을 유지하고 미국을 지탱하고 미국에 기여하는 가장 우수한 민족이 두 민족이 있습니다. 두 민족이.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세계 각국에서 49개 소수민족이 살아요. 가장 우수한 두 민족이 유대인하고 코리안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미국에 사는 2 million 코리안 아메리칸의 역할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멋있는 게 거기서 그걸 보고서는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개념적으로 틀려. 확고부동에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잘 모르고 끄떡하면 미국 욕하고 한미동맹 깨진다. 주한미군 철수한다. 천만의 말씀.
관심들이 하는 일입니다. 미국이 세계에 46개의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46개 기지가 있는데 오산 병평에는 캠프어프리는 전 세계 어느 기지보다도 훌륭하고 방대하고 견고한 기지입니다. 한국이 반미운동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애끼고 대문하고 빨갱이들이 별짓을 해도 미국이 수트 입은 방 빼려고 그 짓 안 해요. 남나라를 보고 그렇습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사실, 여러분이 이거 알아야 돼요.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한미동맹, 최근이니까 금년 초에 북한하고 문재인 집단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떠들었죠. 예. 맞죠? 예. 그런데 그걸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죠? 미국이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죠? 그런데 나 혼자의 마이클리는 혼자 찬성을 했어요. 찬성. 이 얘기를 금년에만 한 게 아니라 2018년도 6월 12일 날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사흘 후에 LA에서 강연할 때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내가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욕을 했어요. 저 새끼 미친놈 아니야? 누가 저런 사람을 강선한 것이었어?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종전선언은 휴전협정의 전환입니다. 그렇죠? 종전선. 맞아 틀려요. 휴전협정이 전환이 종전선언이요. 그러면은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면은 한국과 북한은 휴전협정의 상대국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백선엽 대장이 판문점에 가긴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반대하고 북한 통일을 주장하기 때문에 휴전협정에 사인을 파트너가 아닙니다. 한국은 16개 참전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미군에 위임했기 때문에 미군의 종속군이지 휴전협정 참전국 16개 자격도 없어요. 한국은. 많은 사람 또 해요. 그러면 휴전협정을 미국하고 북한하고 아니죠. 상대국이죠.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휴전협정의 상대국이 아닙니다. 16개 참전국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때 쌓이는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휴전협정에. 북한의 남일 대장하고 중공군의 팽덕회하고 미국의 마크 대장이 그 3사람이 사인을 했는데 중공군은 인민해방군 정규군이 아니고 인민지원군이었기 때문에 인민지원군이 해체가 됐어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은 휴전협정에 탈락이 됐습니다. 지금은 누가 휴전협정의 상대국이냐? 북한하고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북한하고 유엔군 사령부. 미국도 북한하고 종전선언하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6개 참전국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 종전선언이 성립하려면 16개 참전국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16개국이 한 사람 하나도 종전선언에 동의한 나라가 없습니다.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은 유엔 15나라 안보이사국의 회표가 되고 안보이사국에서 오케이 했다 할지라도 5개 상임이사국의 회부가 돼서 그런데 거기서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만 비토해도 안 돼요. 그래서 종전선언은 가능성은 100만 분의 1도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미국이 16개 참전국에 탈퇴를 하면은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가 돼요. 그럼 미국은 북한하고 종전선언은 안 돼. 휴전협정의 위반이야. 그 대신 평화협정을 할 수 있어. 북한은 안 되고. 그렇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금년 초에 북한하고 문재인 집단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떠들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은 정부가 아니야. 펜타곤에서 비공식으로 북한을 접촉했습니다. 북한을 접촉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은 어떻게 멋있는 발상을 했느냐. 종전선언 나도 찬성해. 우리도 허야. 미국은 청정부릴 뿐이지 기존협정이 상대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탈퇴하면은 방법이 있어. 평화협정하자. 평화협정. 그 북한이 박수를 치기. 야, 미국 진짜 멋있다. 허야. 그게 뭔지 알아요? 미국 측에서 펜타곤 측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건 우리가 할 때는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 북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아멘. 두 번째, 종전선언이건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은 우리하고 너희들하고는 적대 관계가 해소가 돼. 적이 아니야. 앞으로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어. 적대 관계. 그러면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이유가 변경해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었다. 그러면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우리 서로 친구가 되면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이유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들어. 미국의 전략은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어. 우리 국가의 일이야. 무슨 짓을 너희들 말 못해. 중국도 말 못해. 남의 나라의 전략 어떻게 제3국가가 뭐 따지고 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그럼 뭐냐 그러지. 앞으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되면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역할에서 진화한다. 어떻게 진화해? 앞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3조를 우리가 인정한다. 왜 인정해? 한미 동맹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북한도 우리 땅이다. 대한민국 땅이야. 예. 북한 국민도 우리 국민이야. 예.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한반도 전체를 지키는 역할로 변해. 아멘. 그럼 지구의 병력 가지고는 안 돼. 배로 증명해야 돼. 배로 증명. 철수고. 우리 생각이야.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정부나 미국 어느 관리도 주한미군 철수한다면 한 사람도 많은 사람 없어. 한국 사람 괜히 서둘러서 난리를 치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지구상에 미군 기지가 46개가 있어. 그 중에 13개가 중국을 포위하고 있어. 오산평택의 미군 기지는 전략사령부로 승격이 돼. 중국을 에워싸이는 13개 미군 기지는 오산평택 캠프리 예하부대로 편입이 돼. 두 번째, 북한 땅에 미군이 주둔하게 돼. 북한 땅을. 아멘.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가 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 때에 5가지 항목을 김정은하고 합의를 봐서 사인했어. 그런데 북핵 폐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뜻대미지 그러고 확실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망을 했고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한테 삿대질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회담을 했느냐. 확실하게 북한을 때려잡고 김정은을 때려잡는 그런 전략적인 제시가 없었다. 트럼프로 삿대질한 거예요. 그때 내가 LA에서 15일 날 싱가포르 회담 사흘 후에 LA에서 강의를 했는데 김평우 변호사가 나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내가 강의를 할 때 94만 명이 봤습니다. 내가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무시무시한 숨은 전략을 헤매버렸어요. 이번 전략은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전략이 5번째 제일 꽁기 가는 합의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6.25 사변 때 북한 땅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의 뼈가 5,000구인가 7,000구가 묻혀 있는데 우리 그거 발굴해야 되겠다. 발굴하는데 너희들한테 맡길 수 없어. 돼지 뼈다고 가져와서 미군 뽑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우리가 가서 해야 돼. 우리가 가서 하니까 김정은이가 합의를 했습니다.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북한에 들어갈 때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미군 회의는 최소한도 1개 여단병력이 들어갑니다.
여단병 들어가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군복을 입었지만 그 속에 CIA도 들어가고 뭐 학자도 들어가고 뭐 별생이 다 들어가요. 그걸로 뿐아니요. 어마어마한 양식에 따라갑니다. 우리 해방직 여기 나이 많은 분들 해방직 그 미군 구호물자 받아본 기억나시죠? 장로님 네. 기억나요? 예. 미국에서 구호물자 왔을 때 예. 시레이션도 들어오고 뭐 양옥도 들어오고 뭐 코카콜라도 들어오고 뭐 초콜릿도 들어오고 그 기억이 안 나요. 나는 평생에 설탕가루를 그때 처음 먹어봤어. 우리나라가 처음에 종전 휴전이 된 이후에 미군 병력이 몇 개 사단이가 있었어요? 왜? 말 좀 해봐요. 2개 사단이 있냐? 저 김식 교수님 2사단하고 7사단이 있었죠. 7사단 떠났어요. 그 7사단이 미국이 들어가서 70여 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일된 한국을 재건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국전쟁 때 미군이 가장 피해를 전투가 장전호 전투입니다. 네. 미 해병대 1사단이 거기서 6천 명이 총알망도 제대로 못 쏴보고 얼어 죽었어요. 중공군이 포위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부상병하고 해장병들이 흥남 부대 와가지고 흥남 철수 올 때 거기 피난민까지 서서 10만 명의 피난민을 끊고 미군이 철수되고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게 해병 1사단이거든요. 그 해병 1사단이 미국에 지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면 박수 치라고 꼭 내가 얘기 끝나거든. 그 해병 1사단이 사단장이 한국 사람이야. 미국은 이런 무시무시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반미운동을 하는 걸 좌시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말도 안 돼. 오산평택 기지는 그냥 장난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숲 틀리면 방 빼려고 그러진 않아요. 미국은. 한국을 지키는 그 정도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동맹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한미군 절대 철수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철수하지 않습니다. 나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내가 부여 사람이거든. 부여에서 똥장구 짓고 농사 짓던 촌놈이요. 형편없습니다. 나 잘한 걸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자랑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미국의 월급을 받았지만 그 40년 동안 한 일은 미국 경제나 미국 문화를 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을 했습니다. 아멘. 그 내가 뭐 사무나 보고 소리나 저리는 직원이 아니야. 내 계급이 15급이네. 미국의 15급은 민간인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이 15급. 16급이 있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 거지? 마이클 이 박사는 CIA 에이전트라고 소개해. 그 나를 못 얻고 나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에이전트는 어느 한 인물을 미션을 맡겨서 너 이거 하라면 그걸 수행하는 것이 에이전트예요. 나는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나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오피서입니다. 오피서. 그래 내가 아까 김 교수님이 소개할 때 요원이에요. CIA 요원. CIA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CIA 요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떠드는 이유는 미국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캠프 프리는 앞으로 미국이 절대로 부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절대로 안 떠납니다. 한미동맹 하늘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한미동맹을 깨지지 않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모임이 이 모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또 한 가지 잘못해요. 제가 매개할 게 있어요.
잘못된 통일 정책, 우리나라의 잘못된 통일 정책. (70년이나) 지난 세월이 대한민국 건국된 이후에 70년이 지나도록 한국의 대북 전략은 빵점이요. F 학점도 안 돼요. 빵점. 참 잘못됐습니다. 남북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죠? 예.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평양에 가서 봉수교회나 칠곡교회 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 부르면 북한 사람도 같이 불러요. 또 박수 칩니다. 그리고 뭐 한국 목사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뭐라 그러는지 우리는 평양에 가서 애국운동을 하고 왔다. 우리가 통일 노래를 부를 때 북한 사람들도 같이 부르고 박수를 치더라고. 아, 잘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까? 평양에 가서 부른 우리의 통일은 북한이 원하는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통일이 아니에요. 국민이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남북 통일은 말로 남북 통일이면 좌우 합작 통일입니다. 좌우 합작 통일. 좌우 합작 통일은 북한이 요구하는 상황을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북한의 지분도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적당해서 북한 비호도 맞추고 남한 비호도 맞춰서 하는 것이 통일 협상인데 정상회담하고 남북회담하고 별지랄을 다 해도 그것이 적화 통일입니다. 평화통일? 평화통일이 뭔지 아세요? 독일 통일은 평화통일입니다. 독일 통일. 독일의 동독의 6개 주가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소독 연방정부에 100기를 들고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동독은 이념을 완전히 포기하고 소독에 들어가죠. 이게 평화통일이에요. 북한은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평화통일은 북한하고 시비 걸지 마. 북한이 뭐라고 해도 따지지 마. 좋게 평화적으로 잘하자. 그게 평화통일인데 그게 바로 적화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북한은 김일성 집단과 그 세력을 축출하는 대상이지 통일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통일을 했느냐? 북한의 땅을 우리가 회복하고 북한의 국민들 우리 국민 다시 회복하는 해방 통일로 해야지. 남북 통일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전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역대 대통령이나 국회나 정부가 그걸 못했거든요. 분단 관리만 했어요. 분단 관리. 쌀 퍼주고 돈 주고 빌어주고 정상회담하고.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고 북한 해방 전략, 남북 통일이 아니고 북한을 대고 찾는 해방 전략을 시작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만들었죠? 통일준비위원회. 개성공단 폐쇄했죠? 금강산 사업 다 폐쇄하고. 그랬는데 그뿐 아니에요. 북한을 남북 통일을 위해서 공작을 했습니다. 발표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강연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북의 대북 전략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미리타리 옵션. 미리타리 옵션은 군대로 쳐들어가자. 군대로 쳐들어가자. 항공모함이 왔다. F-22 비행기가 부산 비행기가 왔다. 요란스럽죠. 이게 미리타리 옵션이죠. 북한도 까불면 쳐 죽어.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타겟가 772개가 있습니다. F-22 전투기 6대가 2시간 만에 북한에 있는 모든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너 까불면 죽어 이 새끼들아. 그게 밀리터리 옵션입니다. 통제, 디플로매틱 옵션입니다. UN 제재, 미국 제재, 북한 봉쇄, 뭐 여러 가지가 다 이게 디플로매틱 옵션입니다. 나는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누구도 하지 않은 걸 내가 합니다. 하나 더 있어. 뭐냐?
오퍼레이셔널 옵션이야. 미국이 들어가서 공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건 나는 알고 있어요. 공작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 미리터리 옵션이나 디플로마틱 옵션은 전략적인 제스처에 불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북한 땅에서 피냄새를 맡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김정일 참수작전 부리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존 볼턴이 안보 보좌관 했다가 해오됐죠. 그 존 볼턴의 북한 대북 전략은 아주 멋있습니다. 어떻게 북핵 문제 해결, 김일성 집단의 타도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 뭐냐? 남한 주도의 통일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비행기 가서 쳐 부시자. 이게 존 볼턴의 전략입니다. 내가 그때 글을 써서 한국 언론에 딱 그랬습니다. 존 볼턴의 대북 전략은 100점 만점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을 내가 125점을 준다고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전략입니다. 북한의 피냄새를 맡지 않고 북한을 먹자는 겁니다. 털도 뽑지 않고 다 새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북한은 결국은 망해야 그 대시에 돼 있는데 부터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고 북한이 들어가면은 역사상의 모든 나라가 미국을 볼 때는 점령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북한을 순리적으로 친미국가로 전환한 다음에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 국가 번영과 아시아 안전을 이루고 한다고 하면 미군의 이상이 뭐예요? 평화군이 됩니다. 침략군이 아니라 평화군이 돼요. 그럼 앞으로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갖게 돼요. 이것이 트럼프의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을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북한은 곧 끝납니다. 미국의 와우. 전략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전략은 잘못됐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디 앞에서 무슨 말 할 때 남북 전략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도 쓰지 마세요. 평화 통일이라는 말 자체도 쓰지 마세요. 북한 해방 통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말을 마치겠습니다. 북핵 문제, 북한의 핵 문제. 핵이 끈질기게 부리짓고 잘하는 짓이에요. 이거 잘해요. 미국도 하고 한국도 하고 북한의 핵을 펴요. 나는 아까 김 교수님이 내 책을 소개했는데 이 책을 쓴 것이 2014년도에 출판했는데 거기에 썼습니다. 북한은 핵 때문에 망한다. 북한은 핵 때문에 망한다. 왜 망하느냐? 북한은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지금 6차 실험까지 했죠. 지금 뭐 신문에 보니까 뭐 곧 7차 실험을 한다 만다 말이 많은데 자금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은 끈질기게 북핵 폐기를 주장합니다. 이건 전략적인 제스처에 불과해요. 미국의 최고 수뇌부에서는 나는 거기다 끼지 못하면 나 자신을 얘기 나도 돌아서서 박수를 쳐요. 북핵 개발하는 거, 핵실험하는 거 어때요? 미국이 전략가들 그 짓을 사람들이 너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천만에. 북핵은 아무리 개발을 해도 써먹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 무용지물이야. 고철이야 고철. 그래. 그러면 그게 무슨 답을 수학을 계산할 때 이코로 뭐예요? 뭐가 나와야 돼? 북한은 국력을 거기다 탕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탕진하고 있어요. 북핵 문제. 핵무기를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할 때는 비행기가 실컷 떨어뜨렸죠. 네. 두 번째는 간첩이 배낭에다가 핵물질을 싣고 가서 미국에서 뿌리는 거. 그걸 영어로는 더리밤이라고 더리밤. 그게 한 가지 있는데 불가능해요. 세 번째는 유도탄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국에 보내는 건데 일본이나 한국을 보낼 때는 이렇게 쏘면 돼요. 미국은 거리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대기권을 벗어나서 성층권을 거쳐서 미국 접근하면 다시 제 대기권에 돌입해가지고 미국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땅에 들어갈 때는 대기권 재진입 때 불타버려요, 마찰이. 여러분, 미국의 그 인공위성 콜럼버스가 돌아올 때 불타가면 사건 아세요? 콜럼버스 불타가 그때 우주인 6명이 7명이 죽었죠. 기억나요? 예. 기억나죠? 네. 그런데 그때 이후에 그 우주선에다가 입히는 냉각 장치를 연구해서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은 유도탄이나 우주선에 이 기술이 없으면 못해요. 냉각 장치가 있어요.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열 마찰에서 폭발하는 걸 막기 위해 냉각 장치는 그 기술이 누가 만들었냐? 한국 학자가 했어요. 한국 학자가. 네. 정 박사는 이름내 잃어버린 정 박사. LA 사는데 그 사람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투 옵션이 있어요. 액체 연료를 쓰거나 고체 연료를 써야 되는데 액체 연료는 발사 직전에 충전을 해야 돼요.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하게 되는 게 무효가 돼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체 연료는 미리 충전을 해도 단추만 누르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북한은 액체 연료만 가지고 있지 고체 연료를 가지고 기술이 안 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핵폭탄이 미국에 갈 때는 미국이 놀러와 우리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에요. 요격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격 시스템이. 국민이 그걸 몰라요. 왜냐면 무식하니까. 그런데 미국은 인공위성이 100개가 있습니다. 산업용, 통신용 여러 가지. 그중 외에 15개 조기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재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6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60개. 그게 뭔지 미국 국민도 몰라요. 무시무시한 전략적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거 이전이라도 핵폭탄이 날라오면은 그걸 인터셉트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EMP라는 무기입니다. EMP는 무슨 말? Electromagnetic Pulse요. Electromagnetic Pulse, EMP. 그것은 모든 전자 장치가 되어 있는 폭탄이나 기계나 심지어는 우리가 쓰이는 셀폰이나 모든 작은 전자 장비가 들어가 있는 기계는 무효가 되면 폭파해버려요. 그 EMP를 무기를 사용하면.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핵이 미국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이 인공위성에서 EMP 무기를 발동하면 공룡에서 폭발해버려요. 절대로 북한은 핵폭탄을 미국에 보낼 길이 없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추가해야 돼. 이 얘기는 추가요. 최근에 와서 야 북한도 핵을 가졌는데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대학교 뭐 핵물리학 교수들 말하면 우리가 마음먹만 먹으면 6개월 이내에 핵국이 된답니다. 기술도 있고 자료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관련인지 아세요? NPT, Non-Proliferation Treaty, 비확산 조약에 붙어 있어요. 비확산 조약에 붙어 있는데 비확산 조약에 붙어 있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 프랑스, 영국 다 핵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시비를 안 걸어? 교수님, 왜 이스라엘의 핵을 왜 시비를 안 걸습니까?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핵 가지고 시비 거는 나라 봤어요? 없죠? 뭐가 중요해요? 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핵을 가졌느냐가 문제예요. 누가 핵을 가졌느냐 그게 문제라고. 북한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되는 악당 중에 최악당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활 필수품 이거 컵, 마이크, 꽃
뭐 종이, 의자, 테이블 다 뭐 때문에 만들어? 사용하려고 만듭니다. 물 마시려고 만들어.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려고 만드는 것이 바로 핵무기예요. Strategic Deterrence. 전략적으로 적을 억제하는 그 역할을 하지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데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전 세계 핵보유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철이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꿈을 시행하려고 구상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도 북한이 핵이 도저히 안 되겠어. 북한이 비대칭 무기로 핵무기의 우리를 위협하는데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우리 그거 떠들어야 돼요. 떠들면 좋습니다. 우리가 떠들면 북한은 신이 나가지고 더해서 핵실험 더 하고 계속 개발해요. 지닥 잡아먹는 거예요. 북녘 탕진하고. 우리나라가 전술핵을 재배치하자고 떠드는데 오늘 아침에 과거에 안기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임한 사람들이 모이는 전략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라해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술핵을 재배치하자고 주장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거 국가 비밀인데 얘기할까 말까? 할까 말까? 장로님 해야 돼? 네, 하세요. 해? 전술핵이 이미 와 있습니다. 한국에 전술핵이 와 있어요. 왜 놀리지 않아요? 안 놀래? 한국에 전술핵이 와 있습니다. 국민이 모르니까 떠들 뿐이에요.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을 감싸고 있는 연안의 근해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40척이 360을 잠복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 핵잠수함 속에 핵무기가 완전히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술핵이에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전술핵 재배치하다를 미국이 떠드는데 미국 정부는 못들은 척하고 이미 와 있어요. 이런 모든 사실이 어떻게 있느냐?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한미동맹. 와우. 아멘. 이 한미동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만들었는데 우리 국민은 이승만 박사를 끌어내리고 아직도 이승만 박사의 건국된 대한민국을 기념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얼마 전에 트럼프 재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다가 방위비 분담을 인상하라고 압력을 가했죠. 네.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너무한다. 우리가 어디가 돈이 있어서 분담하느냐. 미국이 한국을 해 옥죄이고 미국은 나쁜 나라야. 한국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르고 마음대로 이런 얘기 잘 들어요. 여러분이 얘기할 때 뭘 팩트를 알고 얘기하는. 일본에는 미군 기지가 7개가 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사세보, 오키나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7개는 일본을 방위하는 임무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주한미군의 후방기지요.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 분담금의 5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불편이니까 트럼프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제발 좀 내 입장 좀 살려주라. 너희들 좀 인상 좀 해라. 부담금 인상해. 그러니까 한국의 국회에서 떠들고 정부에서 떠들고 국민도 트럼프 미워하고 그랬는데 숨어서 이건 오프 더 레코드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얘기 듣고 그걸 끝내버려요. 박근혜 대통령에다가 약속을 해요. 트럼프가 조용히 처리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만한 돈 벌게 해줄게. 어떻게 해요? 방위 산업을 너희들이 맡아.
미국의 방위산업을 한국에 인계했으면 삼성이 시작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 지금 한국 무기 살려고 눈이 벌립니다. 맞습니다. 알죠? 그거 보도가 됐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살려고 난리입니다. 지금. 이미 한국이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지스함은요, 미국의 이지스함보다 기술이 우수하고 비용도 미국의 70%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비싼 거 살 바에 한국에 사잖아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국민이 끌어내렸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끌어내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남북 통일이 되면 내가 또 그 실수로 그런 말 썼네.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다가 무시무시하게 공장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세계 시장의 소비재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석권하고 있습니다. 미국 속담이 하나 있어요. 집에 가서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와이프도 메이드 인 차이나고 확인을 하고 그래요. 네? 그럴 만큼 세계 시장에 중국 상품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약속입니다. 앞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해. 아멘. 북한에다 공장을 짓겠어 우리가. 그 준비를 미국 7사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나라 사람이 끌어내렸습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이 박사를 끌어내리고 우리나라 불아파 여론 선진국이 될 때까지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만에 그 일을 해내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좀 쏴주겠죠. 미국의 역대통령이 40몇 명이 있지만은 최고로 극악한 독재자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남쪽에 11개 주가 흑인 해방을 반대하고 커먼웰스 미국에서 분리하려고 할 때 윤회에서 쫓겨나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문사 250개를 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은 전부 좌파 편이죠. 우리나라도 신문사, 방송국 전부 문 닫아야 돼요. 아멘. 전부 다 전부 문 닫아야 돼요. 트럼프 같은 링컨 대통령 같은 무서운 독재를 해야 됩니다. 노예 해방 반대하는 자기 종족 3,000명을 영장 없이 다 체포해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링컨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최고로 존경하는 애국 대통령으로 존경합니다. 아멘. 그분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 존재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우리 국민이 많이 수고했어요, 같이.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 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국깡패는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를 한미동맹을 가장 공고하게 다지고 앞으로 지향적인 통일국가를 지향한 박근혜 대통령이 세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끌어내리거나 헌법을 무시하고 끌어내리는 이 짓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사형 처분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얘기할까 말까? 해요. 아니야. 얘기할까 말까? 내가 대통령이라면 제일 먼저 사형 처분 황교안이.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로 해서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 소추가 말이 안 된다고 기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말이 된다 할지라도 헌법에 부합 안 되면 그걸 부결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맞으면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인용하고 인정하고 용인하는 데서 인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맞습니다. 인용. 탄핵은 국회가 하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판사가 의결해야 되는데 8명으로 헌법을 이기고 그것도 탄핵이 아니라 파면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 파면된 거 아니에요. 84조를 어기게요. 헌법 84. 맞아?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84조를 어기고 대통령을 끌어내렸으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황교안이가 그걸 막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을 합니까? 안 됩니까? 불법이요. 그럼 내가 황교안이었다면은 헌법재판소 8명을 즉시 체포를 해야 됐습니다. 즉시 국가 변란 현행법으로 다 사형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황교안이가 문재인 좌파 집단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줬어요.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정한다. 승복하자. 중앙선거 관련에다가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하라. 중앙선거를 해다. 그래서 문재인 들어오면 황교안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려운 모든 조건을 문을 열어준 사람이 황교안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물고 늘어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파해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민이 황교안을 지지하고 최근에 와서는 황교안이가 국힘당의 대표가 되는 데까지 말이 되고 하는데 미쳤어 한국 국민들. 황교안이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파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처형해야 돼요. 그놈이 원형이야. 문을 열어준 놈이 그놈이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발 두 가지를 합시다. 회개합시다. 각성을 합시다. 각성을 하고 그리고 늘 공업에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신심을 가져하는 건 우리 튼튼한 한미동맹이 있다. 한미동맹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온 모임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모임입니다. 앞으로 이런 운동과 이런 집회를 자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